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주입의 수학학원 구리본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세현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내신 퍼펙트 모의고사 국어 해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퍼펙트 모의고사 총평과 문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출제 영역은요, 문학과 문법의 두 가지 영역에서만 출제되었습니다. 시의 경우에는요, 유한진의 상처가 더 꽃이다, 그리고 소설은 최일남의 노새 두 마리가 나왔어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 체계와 특성, 의문의 체계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각각 의문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일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 북한어와 남한어의 차이, 남북 언어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을 접근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지문부터 냅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냅다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시나 소설을 그냥 냅다 읽기만 한다면 안 돼요. 시와 소설도 읽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가 딸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공식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바로 보기 먼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으로 문법 내용에 대한 전략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제외하면 평이한 수준, 중상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문법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문법은 법입니다. 여러분들 교통법, 교통안전법, 형법 이런 거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손해보지요. 문법도 외우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암기가 기본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냅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구조화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운 것을 응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예컨대 자음 같은 경우에는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지요. 첫 번째로 소리 나는 위치, 두 번째 소리를 내는 방법, 세 번째 소리의 색이 등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세기에 따라서 몇 가지 구조화되어서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출력에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좀 구조화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어려운 문항일수록 단순히 문법적 지식만 묻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갈래를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능형 문항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두 문제 정도 풀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총평과 전략 마치고 다음부터는 주요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요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하고 첫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1번에서 5번 지문에 해당했던 문제 중에서 2번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가의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딸린 문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첫 번째로 보기를 먼저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기를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보기를 토대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보기를 토대로 지문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봐주시면 네, 사군자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사군자란 동양화에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일컫는 개념이다.
네 가지 군자니까 사군자겠지요. 사군자 중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악조건을 바로 앞에서 어떤 말로 사용했냐면 추운 겨울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악조건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는 매화가 선비들이 사랑해서 많은 시조와 그림의 소재로 쓰였다라는 보기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보기 내용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지문으로 들어가냐? 보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넣어야죠. 보기의 정보, 사군자라는 게 있었고 그 중에서 매화라고 하는 한 가지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화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주어진 작품은 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보도록 합시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화나무 나왔죠? 보기에서 읽었던 대로 매화나무 나왔어요. 이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네요. 그리고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꽃이 좋은 것 같은데 꽃을 피우느라 한창인 어린 매화나무는 좋은 거, 꽃이 지고 있는 400년 고목은 나쁜 건가? 라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을 빠지면 안 되죠.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려섰다. 사람들이 어린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갔다? 고목에 갔다라는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 역시 여러분들이 한 행 한 행 읽어가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고목이 어떤 고목이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보기에서 이 마이너스 정보들을 뭐라고 했냐면 고난과 역경 같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그래서 보기 좋게 다시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습니다. 그 다음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죠. 진물조차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국달한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대요.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정보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다음 구절로 가봅시다. 거무죽죽한 혹도 그리고 구멍도 모양과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물이 나오고 상처를 입은 상태예요.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심지어 새로운 진물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고목은 아까 말했던 이 마이너스인 상황, 보기에서도 제시했던 그 한겨울과 고난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견디고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연하고 의젓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의연하고 의젓하다. 누가 하는 말이죠? 화자.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가 하는 말이죠. 그리고 화자가 고목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군자 중에 으뜸답다.
네 가지 매난국죽 중에서 뭐가 제일 으뜸이라고요? 사군자 중에 매화가 가장 으뜸이다. 왜? 왜? 고난을요 꿋꿋하게 견디고 있으니까요. 견디고 있으니까요.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도 보일 거고요. 부적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훈장이나 부적의 어휘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여요. 뭐가? 상처가 좋은 의미라고만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절 보도록 할게요. 백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그러네요. 이 고목 역시 매화였네요. 꽃이 지고 있었던 매화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던 말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함정에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꽃이 지면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함정, 여기서 역전될 수 있죠.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뭐를?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원래대로 국어의 올바른 어순이라면 상처의 향기가 진동한다 이 말이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순에서 반대로 쓴 거 도체법 쓰였고요. 상처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심상은 후각적 심상이네요. 그리고 상처야말로 꽂힌 것을. 여러분, 꽃이 상처다, 상처가 꽃이다.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말이고요. 근데 이 모순 속에 의미가 살아있지요. 어떤 의미이냐? 상처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 잘못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처보다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꽃보다 상처가 아름답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꽃보다 상처가 아름답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린 나무가 피우는 꽃보다 고목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더 아름답다는 거고요. 이 상처는 지금까지의 고난, 역경을 꿋꿋하게 이겨냈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함정이 역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꽃이 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자에게는 더 긍정적으로 보였던 거죠.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꽂혀야 될 포인트는 꽃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꿋꿋함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선지 보도록 할까요? 시적 화자가 어린 매화나무를 기역 사군자 중 으뜸이라고 한 것은 때맞춰 열심히 꽃을 피우는 모습 아니죠.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꿋꿋함을 가지고 사군자 중 으뜸이라고 평가했던 것이겠죠. 시적 화자가 고목을 기역 이라고 사군자 중 으뜸이라고 했던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에 자만하지 않는 모습 아니죠. 꿋꿋함이 키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꿋꿋함. 1번 선지와 2번 선지를 비교해 보면 사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린 매화나무냐 고목이냐가 달라졌죠. 그러면 다시 기억해보면 꽃을 피운 어린 매화나무보다
어떤 거?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이 더 긍정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아예 틀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선지 보도록 할게요. 니은과 같은 행위, 어떤 행위였죠? 감탄하고 쓸어보고 향기까지 맡아보는 행위는 매화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매화꽃의 아름다움 아니었습니다. 이 화자는 꽃보다 뭐를 긍정적으로, 상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네요. 니은과 같은 행위에는 매화나무의 꿋꿋함 본받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만져보고 쓸어보고 향기까지 맡아보겠지요. 답은 4번인 거 확인했네요. 5번 선지 그래도 같이 볼까요? 니은과 같은 행위에는 매화의 상처를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내용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답은 4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는 다음 중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가야반 1급품 위에 가야반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설명해 줄 텐데 가야반은 가야나무, 일본어로 가야고요. 우리말로는 비자입니다. 비자나무로 만든 소반, 쟁반, 여기서는 바둑판의 판 이 되겠죠? 가야반 1급품 위에 또 한층 티어 특급이라는 것이 있다. 용제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닌데 가야반과 그렇게 다른 게 아닌데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이다. 특급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흉터.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되려 비싸진다는데 진진한 흥미가 있다. 아,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되네요. 완벽하게 흠이 없는 가야반보다 뭐가? 상처, 흉터가 있는 가야반이 더욱 인정받는 재료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저 읽어볼게요.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의 사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고요. 사고는 원래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죠.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되고요. 그 그녀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1급품 바둑판이 목침 나무로 만든 딱딱한 베개입니다. 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색 알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둡니다.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고요.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결과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래대로 유착해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흔적만 남는다. 그럼 이게 뭐죠? 특급이겠죠? 특급입니다.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법한 그렇던 그 나무가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도리어 한 급이 올라 특급이 되어버린다. 네, 재미가 깨를 먹는 이야기고요. 재미가 깨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재미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쓴이는 이 흉터를 가진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자세히 알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긍정, 부정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사고할 수 있어도 됩니다. 이 글쓴이는 특급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마저 봅시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달고 다니는 것이 인간이고요. 그럼 인간의 경우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용할 수 있다.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고 과실은 칭찬할 것이 아니고요. 장려할 것도 아니래요. 그러나 나오면 역접이죠.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 앞에 있던 내용의 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려할 노릇도 못 되지만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 과실로 해서 더 커가고 싶어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되고 굳세어지는 사랑이 있다. 앞에 있던 내용은 과실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은 과실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접 효과 기억해 두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어느 과실에서 적용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가야나무로 만든 바둑판, 그 탄력이라는 거는 구부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힘을 탄력이라고 하죠. 그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이 탄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바로 회복성이죠. 회복성. 상처를 입었음에도 스스로 회복해내는 힘. 그리고 이걸 탄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너무도 친절하죠? 너무도 친절하게 선지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해법 같은 거 어떻게 살아라 하는 해법 없었고요. 실수 없는 인생이 좋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이 어떠한 경우에 효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긴 했죠. 4번, 상처는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독자를 응원한다. 독자를 응원하는 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 건 세모. 상처는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침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상처 자체를 아름답게 여긴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상처를 아름답게 여기는 역설적인 모습. 역설적으로 상처를 아름답게 여기는 건 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는 상처 자체는 권장할 것, 장려할 게 못 된다 라고 했죠.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완벽함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실수를 하는 거 그리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탄력의 경우가 인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답은 자동으로 1번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렇죠. 회복, 탄력성, 중시 맞습니다. 아마 한자어가 많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춤주춤 했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어휘가 나왔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긍정, 부정으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거, 글쓴이가 무엇을 긍정적으로 여기는지를 판단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의 화자인 A와 나의 저자인 B가 할 법한 대화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A는 가의 화자이고요. B는 나의 글쓴이입니다. 볼게요. A,
저는 상처를 입은 내화나무를 소재로 심미적인 인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심미적인 인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 심미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세상 또는 사물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관점,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심미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지요? 가에서는 뭐보다? 꽃보다 상처가 더 아름답다고 했었죠. B. 저는 상처를 회복한 가야반을 소재로 인생의 교훈 맞죠?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서 잠시 얘기하자면 나 그래 갈래는 수필입니다. 소설 아니고요. 시 아니고 수필입니다. 수필은 항상 교훈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당신의 시 역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깊이 반성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군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깊이 반성하는 사람? 아니죠. 가예 시의 경우에서는요. 상처, 고난, 역경 같은 거를 꿋꿋하게 견딘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시였습니다. 답은 디귿 3번이 아마 되겠죠. 사람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았을까요? 400년을 살아온 나무를 보면서 상처를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본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상처를 이겨내다 보면 분명 이전의 자신보다 한 단계 성장, 실수에서 회복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1급 위에 다른 급, 특급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부 맞는 선지이고요. 디귿만 틀렸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PPT에 문제가 잘못 나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한 것 찾는 문제입니다. 가는요, 시였고요. 나는 수필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수필 갈래라고 얘기했지요. 교훈을 담고 있는 글이고요. 선생님, 그러면 소설과 수필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지문에서라도 반드시 인물과 사건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벽연가 같은 경우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인물과 사건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나의 경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야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은 안 나오죠. 가야반이 인물은 아니었으니까요. 바둑판이었죠. 그렇다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가와 나 모두 글의 주제와 종류가 같다. 끊어서 한번 볼게요. 가는 시였고 나는 수필입니다. 글의 주제는 유사하죠. 상처가 더 아름답다. 상처를 이겨내야 한다. 근데 종류가 같다는 틀렸죠. 가는 시고 나는 수필이었으니까요. 나는 가와 달리 읽을 때 리듬감이 살아난다. 리듬감에 네모를 치면요. 리듬감이 살아난다는 건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것인데 운율이 있는 글은 시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나는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는 나와 달리라고 해야 합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소재를 인생의 교훈과 연결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소재를 인생의 교훈과 연결하고 있는 글은 수필이니까 나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가와 달리라고 설명을 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의 시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를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 걸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감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번 선지 어차피 틀린 선지고요. 가는 나와 달리 대상의 대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조. 여러분 여기서 대조와 비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비교는요. 대상의
두 대상의 또는 여러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비교입니다. 그 다음 대조는 무엇이냐? 두 대상 또는 여러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대조죠. 그렇다면 대조가 나왔던 게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가였죠. 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 간의 대조. 얘는 꽃을 피우는 친구였고 얘는 꽃이 지고 상처가 많았던 친구였죠. 그래서 대상의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해야 합니다. 가와 나 모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접근법이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전부 꽃이 더 아름답게 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흉터가 없는 바둑판이 예쁜 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학 해설은 마치고요. 이제부터 문법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문법 문제 해설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문제에서는 두 문제 정도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22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시어를요.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 중에 있는 대로 모두 골라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조건 볼게요. 먼저 조건부터 분석해야겠죠. 울림소리인 자음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공기를 마가마가 터뜨리며 소리내는 자음을 지니고 있다. 고모음인 단모음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차례대로 모두 만족하는 자음과 모음을 골라야 합니다. 볼게요. 시어 중에서 자음, 어떤 자음이죠? 울림소리인 자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 노란 양말 또는 나라마음.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이응, 니은, 리을인데요. 앞에서부터 미음, 이응, 니은까지는 비음입니다. 그리고 리을은 유음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자음이 어떻게 소리를 나는지 발음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미음, 이응, 니은은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이라는 거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소리내는 자음입니다. 이것은 소리내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자음의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 파열음, 소리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자음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찰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발음하는 소리들을 마찰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파열 플러스 마찰인 파찰음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파찰음은 즈, 쯔, 츠 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열음 계열 같은 거는 그, 드, 브 계열밖에 없지요.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그, 드, 뜨, 트, 브, 뿌, 프 전부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찰음은 무엇이냐? 시옷 계열 스, 프 이런 애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골라야 하는 것은 파열음이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 해당이 되겠네요. 고모음인 단모음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단모음 체계표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키, 위, 를, 주, 개, 돼, 엇, 소, 네, 가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을 딱 가려서 앞에 있는 애들은 전설모음이고요.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모음, 뒤쪽에 있는 애들은 후설모음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은 평순, 뒤에 있는 애들은 원순. 앞에 있는 애들은 평순, 뒤에 있는 애들은 원순. 그래서 평원, 평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갈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애들은 고모음이잖아요. 그러면 키위를 주니까 키, 위, 를, 주 이 애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조건은 모두 분석됐고요.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조건 다시 한번 써봤어요. 선생님이 조건 울림소리 그리고 파열은 마지막으로 고모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거리 한번 볼게요. 거리의 기억은 그드브 계열 파열은 맞고요. 리을은 울림소리 맞네요. 모음 이는 고모음이니까 기억은 고르면 됩니다. 별들은 벌드처럼 웅성거리고 웅성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울림소리는 있나요? 웅성에 이응이 있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웅성은요 사실 이렇게 쓰여진 글자입니다. 이거 이응 아니고요. 받침이 이응이죠. 선생님 여기에 있는 게 이응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 자음이 없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빈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표시할 때 어떤 기호를 쓰죠? 0을 쓰지요. 국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자음이 없는 자리, 모음 그 자체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0처럼 기호로 동그라미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웅자는 사실 우와 이응만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성을 볼까요? 성 같은 경우에는요. 시옷 마찰음이고 플러스 어 플러스 이응이네요. 이응 하나는 있지만 시옷은 파열음이 아니고 마찰음이니까 탈락. 작은 볼까요? 작은의 지읒은요 파찰음이고요. 아는 저모음이고요. 기억은 파열음이네요. 은 볼까요? 은 이응이 아니죠. 으와 니은이 합쳐져 있는데요. 니은은 울림소리 맞고요. 으 같은 경우에는요. 키위를 주의 으이기 때문에 조건 으도 있고 파열음 기억도 있고 울림소리 니은도 있으니까 디귿 골라주면 됩니다. 네 손바닥을 두드리는 비를 줄게. 과거에게 그랬듯 미래에게도 아첨하지 않을게. 저모음이고요. 첨 보시면 치읓은 파찰음이죠. 파찰음과 그리고 미음, 비음이기 때문에 얘는 탈락. 미음 볼까요? 비누 거품 속에서 비누 거품, 비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비읍, 파열음 맞죠? 이 고모음 맞죠? 니은 울림소리 맞고요. 우 고모음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미음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요.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네, 주어진 보기에서 코 안으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음하기 어려운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요. 사실 간단하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코 안으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코 안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발음이 안 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코 안으로 공기가 흘러야 발음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럼 코 안으로 공기를 흘려서 발음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비음이라고 합니다. 비음에도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음에는 미음, 이응, 니은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길게 설명하는 함정에만 걸리지 않으면 금세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음, 이응, 니은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내 그대를 생각함은 그대 없지요.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 없지요. 디귿.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 없지요.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 있지요. 미음 불러 안 되죠. 여러분들이 울림소리 4개는 잘 외워요. 울림소리, 노란 양말, 나라 마음 잘 외웁니다. 하지만 이 4개의 자음 울림소리 중에서 무엇이 비음이고 무엇이 유음인지는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분할해서, 구분해서 외워줘야 해요. 미음, 이응, 니은까지는 비음, 리을은 유음. 만약에 공기를 울리지 않으면 발음하기 어렵다 했으면 미음도 정답 인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코안이라고 명시해 줬기 때문에 리을 고르시면 안 되고 4번 사소함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해설 마쳤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내일 시험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내일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파이팅입니다.